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지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속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에서요, 한국의 전기차 세제 차별에 대해서 미국 인플레이션법 우려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긴 했습니다. 보시죠. 내용 보시면요. 한미 FTA 국제통상 위반을 좀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현대차 가서 미국에 공장 지어주죠. 셀 3사도 다 미국에 공장 지어주죠. 근데 아직 공장 가동 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IRA 수혜에서 우리가 배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차별을 받는 부분도 있죠. 뭐 이런 거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이걸 반영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아마 낼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긴 합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예전에 한번 이제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못 받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적인 차이가 거의 이제 1,000만 원가량. 하나 기준으로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한 대에 1,000만 원이면 정말 이거는 소비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라고 한다면야 브랜드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특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차량 생산 자체가 제한적이라서 뭐 경쟁이 없고 나오는 차를 무조건 팔리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좀 적죠. 하지만은 최근 이제 반도체 생산 이슈가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OE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동차 생산량이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고급 차량도 아니고 중가권 차량 내에서 가격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현대차와 기아가 보여준 그간의 전기차에 대한 생산과 품질에 대한 능력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잘 싸웠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주변 환경 자체가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앞으로의 시계 자체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가 왜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야, 니네 보조금 줘서 자국 산업 보호하지 마. 그거 자유 경쟁에 위배되잖아. 대표적으로 얘기했었던 산업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사업입니다. LCD 쪽에 엄청난 보조금을 뿌렸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산업에 대한 성장을 이끌어왔고 이것에 대한 비판을 그 누구보다 했었던 국가가 미국이라는 국가인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한 기업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스워진다라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헤쳐내기 위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생산법인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흔히 브라운필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새롭게 그쪽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게 1년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리는 이슈라는 거고 그 생산 공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현대차 그룹의 주력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5와 그리고 EV6 같은 경우 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 자체가 모두 다 해외 쪽에 수출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현대기아가 조금 더 고급 차량, 조금 더 큰 차량을 위해서 아이오닉 6라든지 EV9에 대한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외교 쪽에서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과 미국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다라든가 아니면은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일정 부분 준다라든가 이러한 방식으로의 결과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기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뉴스일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의 결정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국 무역에 대해서 워낙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보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기재부, 산자부 다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요 결의안 만들고 방미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계속 소식은 전해질 겁니다. 그죠.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네. 여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좀 대안이라기보다는 완전한 뭐 보조금이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도 사실은 저의 하나의 기대감일 뿐이고요. 예. 그게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뉴스 소식 자체는 저는 항상 가능성을 0%라고 보고 투자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거 기대했다가 네. 안 되면은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보다는 그냥 안 되는데 더 좋아질 만한 뉴스가 나올 것이냐라는 그 부분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소식을 배제하고 베이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주가 반응이 있는 게 완성차와 완성차 부품 쪽 네. 같이 움직이는데요.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현재로서는 분명히 이제 어닝 시즌이 또 다가오게 되면은 자동차 업종군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타 기업들, 타 섹터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환율 효과도 그렇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직까지는 해외 쪽에서 그래도 이슈가 있었던 상황, 그 이슈가 나오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줬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뭐 조정 시에 혹은 주가가 좀 더뎠던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의 어닝 가능성을 보고 좀 대안 전략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기대했었던 현대차 기아에 대한 해외 쪽의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 확대 이러한 부분들은 IRA 법안에 대한 이슈를 좀 판단하면서 조금 더 물량을 늘려나가는 계기로 삼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계기로 탑픽으로 어떤 거 볼까요? 현재로서는 뭐 말씀드렸듯이 완성차 업체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고요. 소재 업체 홍군들 같은 경우도 뭐 역시 이제 부담감이 있습니다. IRA 법안에 의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의 소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못 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안으로 받았었던 것이 폐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조금은 후반적으로 올라오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그러한 부분 쪽에서 대보마그네틱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대안 종목 쪽이 조금 더 현재로서는 좋은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나노, 신소재 하나가 또 뭐였죠? 하나가 제가 갑자기 예, 여러분,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네. 예, 예. 워낙 이제 종목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해서 예, 대주전자재료, 네. 대보 마그네틱, 나노 신소재 기억해 보겠습니다. 요즘 또 소재단의 분위기가 좋아서 네. 예, 놓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고 체크해 볼까요? 이번에 원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뭐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원전을 다 다시 가동을 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죠. 이제 에너지가 워낙 이제 공백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주도 몰려올 것이라는 뭐 기대감이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 8월 상승률이 빛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묵직한 종목이 8월 한 달간 어제까지 18% 급등을 했고요. BHISMR도 관련주인데 2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포인트 정리해 보시죠. 네. 예, 수주. 전주 오늘 알았어요. 저랑 네. 합이 잘 안 맞네요. 예, 다시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전 수주 목표 주가. 예, 요거는 이제 체코, 폴란드, 뭐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추정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그 아랫단에 위치한 기업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수주 낭보 소식이 더 들릴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은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작년도 11월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제 확정이 안 됐었던 부분이지 확정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수원 쪽의 단독 입찰이었기 때문에 뭐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거의 13년 만의 일이라고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요. 10년이 넘은 시점 동안 대규모 원전에 대한 수주를 하지 못했었던 우리나라가 중동 쪽의 발주를 드디어 받았다라는 이슈죠. 결국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배척받던 원전이 결국
결국은 이제 유로 텍소노미라든지 이런 쪽에 포함이 되면서 뭐 친환경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지만은 전력에 대한 새로운 전력원으로 다시 부각을 받게 됐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원전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이 상당히 강세름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쪽에서 미국과 중국의 감정 격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SMR을 통한 전반적인 타결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손을 잡을 나라가 어딘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이러한 것들을 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온 주가,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과연 실적이 많이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언제든지 달려있다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규 주도주군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해당 종목군들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고요. 이번 달에 원전 관련주들이 또 다른 기업들보다 좀 세게 올라온 이유는 원전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별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키 맞추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도주군들의 주가 흐름을 같이 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좀 괜찮은 기업은 뭐라고 보세요? 뭐 현재로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예, 그건 사실 이제 치트키 같은 거니까 대표 그렇죠. 주자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이제 건설주 쪽에서 현대건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시행사. 그렇죠. 예. 뭐 하반기 주택 쪽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은 원가에 예. 대한 하락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원전 시공 경력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의 토픽은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린 매수 가능한 종목은 무엇인가? 원전과 건설, 이 교집합이죠. 현대건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